자, 오전에 이제 마무리했던 내용에 이어서 이제 DBML이라고 하는 그 작성 방법을 소개할 텐데요. 크리에이트 테이블보다 좀 다소 간단한 형태예요. 그리고 다 만들고 나면 설계 내용을 이제 시각화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쓰는 크리에이트 문을 생성해낼 수도 있어요. 자, 먼저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테이블이라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명시합니다. 그 다음에 중괄호 들어가고 컬럼 이름과 데이터 타입까지는 DB 작성하는 거랑 똑같은데 제약 조건이랑 설명등 같은 게 대괄호 안에 다 쌓여요. 자, 여기서 콤마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SQL보다는 간략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주의하실 게 행과 행을 콤마로 구분하지 않아요. SQL 같은 경우는 create 테이블 한 다음에 컬럼하고 컬럼 구별할 때마다 콤마를 다 찍는데 얘는 콤마를 안 찍어요. 원하는 만큼 나열하시면 되고요. 필요한 컬럼만큼 나열하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이 노트라고 하는 거는 테이블 자체에 대한 코멘트예요. 자, 필기하고 계시죠? 자, 그럼 이제 조금 전에 했었던 멤버스 테이블, 오전에 했었던 멤버스 테이블을 가지고 DBM의 형태로 바꿔볼게요. 자, 테이블 멤버스, 괄호 열고 닫고. 자, 그 다음에 id int, name은 바차 50. 요거는 그대로 와요. id는 int, 대소문자 안 가려요. name은 바차 50. 특이사항은 컬럼하고 컬럼을 구별할 때 콤마로 나눠주는데 여기는 콤마가 안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캐릭터 셋 같은 것들은 다 없고요. 코멘트 회원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일단은 노트 회원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제약 조건들에 대해서 명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보다는 좀 더 표현이 가벼워요. 자, 제약 조건이요. SQL에서 낱널이라고 되어 있던 애는 DBML에서는 똑같이 낱널로 표기하면 되고요. 디폴트 제약 조건은 디폴트 콜론 저장할 값. 유니크 같은 경우도 그냥 유니크라고 적으면 되고요. 프라이머리 키 같은 경우는 PK라고만 적어요. 오토 인크리먼트 조건은 인크리먼트라고만 적고요. 코멘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노트 땡땡한 다음에 내용 이렇게 들어가요. 이 항목들을 이 자리에다가 콤마로 구별해서 쭈루룩 나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제약 조건들을 나열해 볼게요. 아까 필기했던 거 그대로 보면서 가세요. 얘네 요 데이터 타입 뒤에 있는 애들을 싹 다 대괄호 안에 몰아넣는 거예요. 프라이머리 키는 PK로 표기한다 그랬죠? 쉼표. 그 다음에 오토 인크리먼트는 그냥 인크리먼트라고 한다 그랬죠? 또 쉼표. 코멘트는 노트 콜론 한 다음에 쌍따옴표로 이렇게 표기해 주면 돼요. 그럼 그 밑에 것도 해볼까요? 자, 네임. 낱널이니까 그냥 그대로 낱널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코멘트 들어있죠? 노트 콜론 한 다음에 회원 이름.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제약 조건에 대한 그 어떻게 표기되는지 그거 노트 정리한 것만 좀 갖고 있으면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아까 있었던 북스 테이블도 한번 옮겨볼게요. 테이블, 북스. 자, 일단 노트. 얘는 도서죠. 아이디인데 인트고요. 자, 얘도 지금 아이디 컬럼이 프라이머리 키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PK 인크리먼트 노트는 도서번호 타이틀은 바차 100 대괄호 열고 낱널의 노트는 도서 제목 자, 이렇게만 만들어지겠죠. 자, 잠깐 기다릴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대출 테이블을 표현해 볼게요. 자, create table loans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테이블 loans 마지막에 코멘트는 도서 대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노트라고 하는 속성에는 도서 대출이라고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int id int auto increment 코멘트 대출 번호. 자, 대출 번호. 그 다음에 멤버 아이디인데 얘는 단순히 낱널이고 대출한 회원. 화면, 미안. 자, 여기 밑에 쪽에서 하고 있어요. 자, 아이디랑 멤버 아이디 두 개 한 거고요. 그럼 나머지들도 쭉 따라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북 아이디고요. 인트의 낱널, 코멘트는 대출된 도서. 자, 중간에 이렇게 탭키 같은 걸로 좀 밀면서 하면은 그 들여쓰기가 좀, 띄어쓰기가 좀 균일하게 나와서 좀 보기 편해요. 자, 론 데이트라고 하는 데 볼까요? 자, 얘는 데이트 타입 형식인데 낱널이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기본값은 디폴트 콜로 한 다음에 값을 지정하는 거죠. current date. 노트는 대출 일시. 자, 듀 데이트랑 리턴 데이트까지는 수월하게 갈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수월하게 왔는데, 이제 막히는 게 요거예요. 이넘이라고 하는 요 타입. 얘를 여기다 그냥 사용하면은 문법 에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거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요거를 익히는 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넘어가 될까요? 자, 이제 열거형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자, 열거형은 이넘이라고 하는 예하고 적고 열거형 이름을 하나 적어줘요. 그 다음에 값 1, 값 2 이렇게 각각의 값마다 설명을 줘요. 자, 열거형은 자체 루트 속성은 없고요. 포함하는 값마다 개별적인 루트 속성만 존재해요. 이렇게 만들어진 열거형 이름을 테이블 정의에서 데이터 타입으로 써요.
자, 그럼 이제 이 도서 대출 테이블에서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게 열거형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열거형을 표현하기 위해서 열거형을 따로 하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론스 테이블 전에 이렇게 열거형이라고 준비를 합니다. 열거형이 지금 론 스테이터스라고 네이밍이 돼 있죠. 자, 그 여기 스테이터스에 조금 전에 만든 론 스테이터스라고 해서 열거형의 이름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기존 거랑 이제 동일하게 가시면 돼요. 디폴트는 A를 저장했고, 코멘트는 뭐 대출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넣네요. 자, 나머지 필드는 특이사항 없으니까, 나머지 필드는 이제 쭉 나머지 작성하시면 돼요. 자, 요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3시 15분, 3시 20분에 시작합시다. 자, 이제 참조키를 설정할 차례인데요. 참조키를 맺는 관계가 1대1 관계랑 1대_n 관계랑 n×n 관계가 있어요. 1대1 관계는 두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끼리 참조를 하는 거예요. 양쪽에 한 개씩밖에 없어야겠죠? 자, 근데 이 경우에는 1대1 관계를 만들 거라면은 이거는 그냥 테이블 두 개를 합쳐버리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냐면은 DB 테이블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바 코드가 그만큼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1대1 관계가 맺어지는 경우다라고 하면 이건 테이블을 결합하는 게 낫고요. n×n 관계는 현실적으로,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1대_n×1로 다시 재구성돼요. 우리 마이스쿨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수강 테이블 있죠. 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목이 있으면 학생 한 명은 n개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죠. 한편 과목 하나는 여러 명의 학생이 수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n×n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론상으로만 가능하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강이라는 테이블을 하나 놔서, 그래서 학생 테이블이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이 있고, 과목 테이블이 1번 과목, 2번 과목, 3번 과목이 있으면 수강이라는 테이블이 학생 아이디와 과목 아이디를 같이 갖고 있어서 1번 학생이 1번 과목 수강했다. 1번 학생이 3번 과목 수강했다. 2번 학생이 2번 과목 수강했다. 2번 학생이 3번 과목 수강했다. 3번 학생이 1번 과목 수강했다. 3번 학생이 2번 과목 수강했다. 3번 학생이 3번 과목 수강했다. 이런 식으로 요 두 테이블 안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테이블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n×n 관계를 구성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요 테이블의 구성을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가 나오겠죠. 대부분의 경우는 1대_n 관계입니다. 대출이 있어요. 도서 대출. 그러면은 책하고 회원이 있는데
책 한 권은 여러 번 대출될 수 있죠. 회원 한 명은 여러 번 대출할 수 있죠. 자, 비슷한 거 상품하고 리뷰. 상품 한 개에는 여러 개의 리뷰 글이 달리죠. 자, 리뷰하고 댓글. 리뷰 하나에는 여러 개의 댓글이 달릴 수 있죠.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가 1대 N 관계예요.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얼마만큼 이 1대 N 관계를 잘 잡아내느냐예요. 이거를 뭐 이론적으로는 데이터 정규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1정규화, 2정규화, 3정규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복잡한 이론이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파악하실 필요는 없고요. 1대 N 관계,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1대 N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되느냐. 여기서는 회원 한 명당 N번의 대출이 가능하죠. 그러면은 1인 쪽은 참 프라이머리 키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N인 쪽은 참조 키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참조 키 역할을 위해서 멤버 아이디라는 필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얘가 회원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를 참조한다라는 걸 명시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4번 참조키 설정이에요. 제약 조건을 명시하는 대괄호 안에 REF 콜론 화살표 부모 테이블 점 부모 테이블의 기본키 형식으로 정의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도서대출 테이블에서 멤버 아이디 쪽에 쉼표 찍고 REF 콜론 자, 얘가 멤버 테이블의 아이디를 참조한다. 멤버스 테이블이죠. 자, 또 REF 콜론 북스 테이블의 아이디를 참조한다. 이렇게 기술하면은 끝이 납니다. 자, 지금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셔야 돼. 따라서 좀 작성을 하시라고 좀 큼직큼직한 화면에서 이렇게 한 건데, 실제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렇게 작성을 안 하고요. dbdiagram.io라고 하는 웹사이트예요. 접속하시고요. 이게 이전에는 이 ERD 작업을 할 때 여러 명이 같이 협업을 하는 환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전까지만 해도 이 DB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잘하는 사람 한 명이서 총대 메고 했었다고요, 조마다. 근데 이게 협업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걸 제가 이번에 발견을 한 거예요. 있기는 옛날부터 있었나 봐요. 좀 전부터. 제가 몰랐던 거지. 왜냐면 저는 그 외주 작업을 하더라도 맨날 혼자 작업하지 누구랑 같이 작업 잘 안 하거든요. 자, 이 사이트 사용법을 보자고요. 자, 일단 여기서 이제 Create Your Diagram 요거 누르면은 페이지에 접근이 돼요. 자, 저는 이미 로그인을 해놔갖고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로그인을 안 한 상태가 되면은 여기 아이콘으로 나오겠죠? 요거 눌러서 일단 로그인 같은 걸 좀 해놓으세요. 이메일로 가입을 하시건 구글이나 기톡 계정 연결하시건 한 가지 방법으로 연결을 하세요. 자, 그럼 왼쪽에 뭐 잡다하게 뜨는 이런 광고 같은 거나 이게 팝업 같은 거는 이렇게 닫아버리고요. 무료 버전이다 보니까 쓰다 보면 계속 돈 내라고 나와요. 네, 광고 닫으니까 계속 뜨네. 자,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했었던 그 DBML을 이 왼쪽 창에서 작업하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일단 여기 요 아이콘 눌러서 새로 작업을 만들 건지 일단 여기 기본적으로 뭔가 텍스트가 있으니까 새로 작업을 만드는 게 낫겠죠. 화살표 눌러서 아이고 클릭하니까 잃어버리네. 마우스 올린 다음에 뉴 다이어그램 해서 이렇게 새로 창을 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이어그램 이름을 하나 입력을 하세요. 여기서는 뭐 마이 라이브러리라고 이름을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했었던 요 DBML을 이 웹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코딩하는 거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림으로 떠요. 북스도 이렇게 코딩해 놓고 열거형도 이렇게 놓고 근데 열거형은 실제 테이블은 아니니까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대출 테이블도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여기 커런트 데이트가 따옴표로 감싸줘야 되나 봐요. 네, 커런트 데이트를 역따옴표로 감쌌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테이블의 참조 관계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마우스 올렸을 때 이 선에다가 마우스 올리면 멤버스의 아이디와 론스의 멤버 아이디가 연결된다는 게 확연히 보이죠. 자, 이렇게 위치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자, 위쪽에 다운로드 버튼 있네요. 마우스 올리니까 PNG나 SVG, PDF 이렇게 다른 형식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PNG가 이미지 파일이니까 이거 다운받아 보면은 이렇게 그림 파일로도 내가 다운받을 수 있고요. SVG도 그림 파일이기는 해요. 네, 웹브라우저로 열리는 그림 파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게 공유 버튼이죠. 이거를 누르면 다른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기입을 해서 권한 설정하는 거예요. can view, 접속해서 열람만 시킬 건지 아니면은 can edit, 수정도 할 수 있게 할 건지 그러면 나랑 요 한 페이지를 같이 작업하는 게 되는 거죠. 2명 이상이 요 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같이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DB 테이블을 같이 수정을 하면서 이제 설계를 같이 하는 거겠죠? 뭐 이런 거 해놓고 이제 음성통화 같은 거 같이 켜놓고 하면 이제 말하면서도 그 작업이 되겠죠. 그리고 can edit and invite 이거는 다른 사람 초대 권한까지 주는 건데 뭐 요거까지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하실 때는
이렇게 해서 한 명이 일단 요거 페이지 만들어, 그 다이어그램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자기네 조원들 계속해서 초대하면은 여러 명이 같이 작업을 하게 되겠죠. 이것 때문에 지금 요 페이지를 이제 소개를 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작업을 다 했다고 치면 다시 한번 다운로드. 요 다운로드 버튼에 보면은 to MySQL이라고 있어요. MySQL하고 MariaDB는 완벽하게 호환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 to MySQL을 누르면은 SQL 파일이 다운로드 되는데 얘를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크리에이트 테이블 문이 다 생겨요. 코멘트는 아래쪽에 따로 추가하게끔 들어가 있고 참조키도 이렇게 얼터 테이블 구문으로 들어가네요. 근데 한 가지 특이사항은 여기 디폴트 차셋 equal UTF-8 MB4 그 다음에 콜레이트는 UTF-8 MB4 언더바 빈. 이게 모든 테이블마다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큼은 내가 한 번씩 직접 넣어줘야 돼. 이거 안 넣어주면 테이블들이 다 라틴어로 생겨요. 근데 요 정도 수고만 해주면 나머지는 그냥 비주얼적으로 설계하면서 구문 자동으로 생기는 거니까 안 쓸 이유가 없겠죠. 요 정도만 돼도.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이제 콘솔 같은 데서 쫙 실행하면은 테이블이 생기겠죠. 자, 데이터베이스 설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데이터베이스 교재 1일차에 아까 그 우리 MySQLDB 테이블 명세서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테이블 총 5개예요. 예, 그 5개 테이블에 대해서 ERD 그려서 이미지 다운로드 받아서 개인톡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설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설계 다 돼 있는 거 보고 다이어그램만 작성하라는 거예요. 네, 녹화는 여기까지예요. 자, 여러분 보니까 아까 그 DB 다이어그램 IO 그 사이트도 다른 사람 초대하려면 유료밖에 안 되네요. 네, 그러면 차라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요 익스텐션 까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요 익스텐션을 까시면 그 다음에 DBML 포매터 2개를 깔아야 돼요. DBML 포매터는 여기 색깔로 문법 강조해 주는 거예요. DBML Entity Relationship 요거랑 DBML 포매터 요거 2개를 설치를 하시고요. DBML로 검색하면 몇 개 안 나와요, 익스텐션. 자, 그 다음에 파일은 일단 작업 폴더 하나 열어놓고 파일 확장자를 DBML로 저장을 해야 돼요. 그냥 작업하면 안 나오네요. 파일 확장자를 DBML로 저장을 하고 코드 작성하면서 저 익스텐션을 깔고 나면 이 익스텐션 깔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쇼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하나 생겨요.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와요. 이거 딱 누르면은 오른쪽에 창이 생기면서 이게 열려요. 코드가 구문 에러가 있으면 안 나오더라. 아까 요 커런트 데이트 따옴표로 감싸지 않은 거 요거 문제였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도 나와요. 웹브라우저를 쓰시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시건 편한 방법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는 경우에는 이미지로 저장하는 기능은 따로 없어서 스크린 캡처 떠야 돼요. 이미지로 저장하려면 스크린 캡처를 따로 떠야 되고, SQL로 저장하는 거는 컨트롤 시프트 P 눌러서 dbml2 SQL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면은 이 코드를 SQL 소스 코드로 바꿔줍니다. 이미지 저장 빼고는 똑같이 쓸 수 있는데, 뭐 혼자 작업하는 거면은 이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건 웹사이트를 쓰건 어차피 사용 경험은 똑같을 것 같으니까 편한 거 사용하세요.